오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두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불체 청년 추방류의 승인을 받은 한인은 5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 행위가 잦았던 I-20 발급기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옐로캡 운전기사 송기평 씨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올해는 아주 활발한 허리케인 시즌이 될 것 같다는 기상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결승점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발 사고로 인해 경기를 보던 관중 등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의료 텐트와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폭발로 인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사망자와 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현재 언론들은 보일스턴 거리 북쪽에서 대회 우승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지 2시간 이상 뒤인 오후 2시 45분께 큰 폭발이 발생했고 수초 후에 다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상자들을 원래 탈진한 선수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구급 텐트에서 치료하는 한편 아직 꼬리는 하지 못한 다른 마라톤 주자들을 긴급히 다른 코스로 안내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지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스턴 대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뉴욕 경찰도 보스턴의 폭발 사고 발생 직후 시내 주요 건물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8명의 연방상원 이민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포괄 이민개혁 법안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안의 내용을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의 시민권 부여와 취업 이민 확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체자들은 임시비자 발급 뒤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13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실형 및 3회 이상의 경범죄자, 성범죄자,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이후 입국한 불체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이민 제도와 취업 이민도 전면 개편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쿼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법안 시행 후에는 더 이상 신규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취업 이민에 신청자의 전문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하는 메리트 포인트 방식이 도입되며 H-1B의 연간 쿼터를 현재보다 최대 15만 개 확대하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비자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이 어떤 미국의 이민의 기조를 이루었었는데 그러지 말고 미국 산업을 위해서는 그 하이텍 산업이라든가 전문직을 포함한 취업 이민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라든가 좀 그 직계 가족이 아닌 먼 가족들은 줄이자.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이 상정돼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상정에서 개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리 속단하지 말고 필요한 이민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미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미국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1,100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이민 불법 체류자들이 계신데 이 중에 몇십만 빼놓고는 자격 대상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야지 그때 가서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접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이 지난 3월 말까지 5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그들을 끌어안음으로써 베풀미 아니라 실력 있는 유능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지난 3월 말 현재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는 이날까지 7,030명이 신청해 5,476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14일까지의 현황에서는 5,599명이 접수됐었으나 17일 사이에 1,43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 15일 접수가 시작된 후 7개월 동안 월 평균 800여 명가량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3.5배나 빠른 증가세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국가별 접수 승인 순위에서 6위에서 이번 달에는 5위로 올라섰습니다. 가장 많은 승인을 받은 나라는 멕시코가 20만 9,978건으로 압도적 1위였으며 다음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입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는 5위였지만 중남미 국가를 제외한 나라 가운데서는 가장 많았으며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남미 국가가 아닌 곳은 한국과 필리핀뿐이었습니다. 최근 한인 I-20 발급기관들의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I-20 발급기관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I-20 발급기관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최근 애틀랜타 소재 한인 어학원 칼리지 프랩 아카데미가 당국의 함정 수사에 덜미를 잡히면서 연방 사법당국의 수사가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과 FBI는 한인 I-20 발급기관들의 부정행위가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나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을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추가 단속 사례 등의 전모가 속속 드러날 전망입니다. 칼리지 프랩 아카데미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 9일 이동석 원장이 업주로 위장해 접근한 FBI 요원과 만나 학생 요건에 맞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학생 비자를 발급해 미국에 입국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이번에 기소된 용의자 4명이 조직적으로 학생 비자 허위 발급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원은 이 원장이 직원에게 직접 허위 비자를 발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애틀랜타에서 한국일보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의 10%는 한인 사회를 위해 꼭 기부하겠다는 앤드류 박 변호사는 그동안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와 한인 노숙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박 변호사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TV 광고를 통해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 박 변호사는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에 17,000여 달러, 뉴저지 한인회 7,000여 달러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 단체와 개인에게 수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래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인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인 사회에 돌아와서 일단 한인 사회 같이 연결된 사람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일단 이 교포 사회를 떠나지 말고 일단 공부 잘하고 일단 인정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 교포 사회에 돌아와서 우리 교포 기업과 경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발대식과 함께 첫 모임을 가진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은 11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에는 임형빈 한미충야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 자문위원들은 2차 모임을 통해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 등 구체적인 장학생 모집 요강에 대해 논의 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은 오늘 7월까지는 심사를 마쳐 총 8명의 장학생에게 각각 3,000달러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인명 경시와 황금 만능주의, 게다가 도덕 불감증까지 택시요금 14불에 사람을 폭행하고 도주했던 송기평 씨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재수사에 나선 19경찰서는 지난 11일 송 씨를 폭행한 용의자로 보이는 2명의 남성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도주한 아파트 보안 카메라 녹화 장면을 수사한 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은 송 씨를 바닥에 떠민 뒤 맨해튼 81스트리트와 2애비뉴 교차로 인근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온 란킴 의원은 경찰은 용의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등을 조사해 이처럼 구체적인 윤곽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까지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면 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려 했지만 경찰 수사망이 좁혀짐에 따라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인의 입과 발이 되겠다던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란킴 의원 사무실이 800여 명에게 무려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 이스트리버 개발연맹과 함께 란킴 의원 사무실이 지난 2월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무료 소득세 대행 서비스에는 총 5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30여만 달러의 환급액을 신청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공제를 통해 총 14만 달러를 환급받도록 도왔습니다. 김 의원실은 당초 이 서비스는 일주일에 하루만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쇄도해 일주일에 2차례로 늘려 진행해 왔으며 주말까지 신청자가 몰려 중국인 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받아 별도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8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소득세 신고 접수를 지원했다며 이 숫자의 의미는 커뮤니티가 원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실은 올해 신청자가 쇄도할 것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 등을 늘려 대행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스트리버 개발연맹의 미첼 테일러 회장은 우리의 도움을 받은 주민들은 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기본적인 재정 설계 요령도 함께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하철 N, Q, R 노선의 야간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됩니다. 공사 작업 시간 확보와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간 7번 전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패스트트랙의 열차철로와 신호, 전등, 플랫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복구 작업을 오늘부터 19일까지 진행합니다. 때문에 뉴욕시 지하철 옐로우 노선이 이 기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일부 구간의 맨해튼 방향 운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N 노선은 맨해튼 운행을 전면 중단해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에만 운행되며 Q 노선은 맨해튼 진입 후 6애비뉴를 운행하는 D 노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R 노선은 해당 기간 동안 오후 9시 20분부터 맨해튼과 퀸즈 지역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대 퀸즈에서 맨해튼 방면 승객은 지하철 7번 노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패스트트랙 공사는 공사 작업시간 확보와 인부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 시즌 하면 보통 6월부터 11월까지를 말하는데요. 샌디 피해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 불길한 기상 예측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주 활발한 허리케인 시즌이 될 것 같다는 기상대의 예보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허리케인 예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모두 18개의 열대성 태풍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9개는 허리케인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4개는 3등급 이상으로 풍속 111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했던 태풍은 평균 12개로 허리케인은 6.5개, 메이저 허리케인은 2개 정도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허리케인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해안을 강타할 가능성은 72%, 예년의 평균 52%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동부 해안과 멕시코만에 상륙할 확률은 48%와 47%로 예측됐는데 이는 최근 몇 달간 대서양의 수온이 높았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아시안 취업박람회가 오늘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정부 기관들을 비롯해 주류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구가 열리자마자 물밀듯이 입장하는 정장 차림의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모두 손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들고 떨리는 채용 현장에 발벗고 나설 준비에 분주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회생활에 입문하기 위한 취업준비생들과 인재를 뽑기 위한 기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올해는 한국 쪽 기업들이 또 여기 오히려 거꾸로 와서 채용을 한다고 하길래. 지금 학생이니까 학교라는 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이런 회사도 알아봐야 되고 어디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저를 책임져야 되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긴장돼요. 긴장되지만 좋은 느낌입니다. 한국무역관부터 여러 한국계 은행들은 물론 해병대와 미군 모병단, FBI까지 다양한 종류의 업체와 기관들이 참석해 인재 모집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Positions are very limited due to the lack of budget. So I always recommend to people that once we start having more positions, when you see a position opening, make sure you read everything. 외국인 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정부기관들은 특히 이중, 삼중 언어가 필수기 때문에 아시아권 학생들에게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한 자리에 HR 담당자를 다 모아서 현장에서 1대1로 면접도 할 수 있고 이력서도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자리를 만들었고요. 작년에 3,000명 왔었어요. 근데 올해 한 5,000명 이상 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접 노하우나 H1 비자 면담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박람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준비생들은 한 발짝 더 자신들의 꿈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의외로 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태국에서는 문신이 일종의 부적으로 애군을 방지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효험이 제일 좋은 문신을 새겨준다는 태국의 왕방프라 사원입니다. 이 사원에서 문신을 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올해 모임에도 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행사가 고조되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흥분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마치 방언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동물의 혼이 깃들어 몸과 마음이 강해지고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때론 무아지경에 빠져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이 사원에는 매일 100여 명이 문신을 새기러 옵니다. 간간히 외국인들도 눈에 띕니다. 문신을 하러 온 사람들마다 승려에게 정성스레 선물을 바칩니다. 승려는 60cm 정도의 쇠침에 먹물을 묻혀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술을 합니다.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 문신을 새기는 중에도 기도를 합니다. 때론 승려에게 운세를 물어보거나 인생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온몸이 문신인 듯 보이는데 또 문신을 새기러 온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성인 남자 5명 중에 1명꼴로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나라 태국에선 문신이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ก็ให้อุบัติเหตุจากหนักเป็นเบาก็ให้ทำมาค้าขึ้นค้าขายดีมีผู้โดยสารขึ้นรถเยอะ 태국 전통 문신은 고대 크메르 문자와 여러 가지 동물, 기하학적 무늬를 새기는데 그 의미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태국인들의 종교적인 믿음과 결합한 문신은 태국의 상징이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เมื่อสักยันต์ไปแล้วก็มีข้อปฏิบัติ
ที่อาจารย์จะต้องบอกไป 살생과 도둑질, 간음과 거짓말, 술과 마약을 하지 않아야 문신이 효험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종교적인 관심 없이 문신을 하는 경우도 가급적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태국에서 문신은 패션이 아닌 종교적인 믿음을 피부 깊숙이 새기는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문신 시술자가 영적으로 높은 승려일수록 문신에 더 많은 행운이 깃든다고 믿습니다. 방콕에서 월드 리포트 허무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재미동포 전국연합회와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가주 한인 등 20여 명이 김일성 생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원 10여 명과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 등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참가하던 행사 일환으로 회원들이 방북길에 올랐다며 현재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은 우려와는 달리 전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타격이 심해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모기지 납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연방도시주택개발국이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전국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쉘던 도노반 연방도시주택개발국장은 이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모기지 납부 유예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장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인 40세 서모 씨는 지난달 5일 패링턴 스트릿의 한 인터넷 카페를 무단으로 침입해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파손시키고 벽에 낙서한 혐의로 퀸즈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7개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먼저 미국인 업주에게 경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서 씨는 $1,5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맨해튼 부유층 지역에서 흉악범죄 발생률이 지난해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라이베카, 소호, 월가 등을 관할하는 1경찰서에서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지난해보다 150% 늘었고 흉악범죄율도 23.1% 증가했습니다. 10경찰서의 흉악범죄 발생률도 61.5% 증가했으며 이스트빌리지 지역은 지난해 16건이던 흉악범죄가 올해 44건으로 늘어 17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케이드는 1965년 사회보장법의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부여하고 저소득자, 아동, 노인 및 장애자들의 응급한 의료 및 예방치료를 위해서 실시한 건강안전망입니다. 비용이 없이 주어지는 의료 보장이기 때문에 수혜 자격에 제한이 있고 검토할 때에 자산 및 수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마다 재량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격 조건도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표된 메디케이드의 수입과 자산의 한도액은 일반 메디케이드, 임산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패밀리 헬스 플러스, 차일드 헬스 플러스 등의 그 해당되는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 21살부터 64세의 장애자 및 맹인을 포함하고 월 수입이 개인은 800불, 2명인 경우에는 1175불, 재산의 한도액은 개인인 경우에 14,440불, 2명인 경우에 21,150불입니다.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수입은 177불, 자산은 3,173불이 가산돼서 책정이 됩니다. SSI를 받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은퇴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은퇴연금이 재산과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면 SSI를 신청해서 신청해 보는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좀 넉넉합니다. 빈곤선이 현재 931불인데 200%인 1,861불, 2인 가정인 경우에 2,522불 월 수입입니다.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패밀리 헬스 플러스는 19세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아동,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하는 독립단 19세부터 20세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서 2인 자산을 볼 때 1,892불, 3인인 경우에는 2,387불이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492불을 가산합니다. 차일드 헬스 플러스는 19세 이하의 아동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들의 의료를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2인 가족의 경우 월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160%인 2,017불 이하에 해당되면 월에 불입금이 없이 차일드 헬스 플러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160%가 넘어서면 일정의 월 불입금을 아동당 월에 9불부터 60불까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상한선은 수입의 상한선은 400%인 5,044불, 2인 가족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3인 가족은 6,364불이니까 웬만한 가족들은 커버가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가족보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부만 보험을 들고 아동은 차일드 헬스 플러스에 가입시켜서 보험료를 줄이고 아동들에게는 또한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수익과 자산에 따라 그 자격이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의료 비용으로 지불할 금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상황에 따라 그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야 할 수술비가 2만 불인데 내가 낼 수 있는 5천 불밖에 없어요. 그럴 때 15,000불에 대한 금액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메디케이드 바이-인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수입이 메디케이의 수입 한계를 넘지만은 일정의 월 불입금을 지불하면 메디케이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이-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모든 정부 혜택은 합법적 신분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주어지지만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임산부와 긴급 치료가 필요한 자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는 2014년부터는 거의 모든 주에서 65세 이하의 성인들의 그 연수입이 15,000불 개인의 경우에 이해가 되시면은 메디케이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부부가 함께 사시다가 한 분이 양로원에 가시는 경우 집에 남는 배우자에 대한 수익과 재산의 계산은 또 일반 메디케이드와는 좀 다릅니다. 그거를 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적은 양의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도 계속해서 흐리겠으며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